문제를 좀 볼게. 오늘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확률이 뭐냐? 라는 것부터 얘기하면 되지 뭐. 확률이란? 뭐가 일어날 가능성? 가능성? 예를 들면 이런 거.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몇이냐? 이런 거지. 몇이야? 50%. 2분의 1. 근데 네가 말한 건 백분율. 확률을 전체 1로 봤을 때 그때를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확률이라는 말을 좀 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우리 94페이지에 보면 뭐 시행, 표본, 공간, 근원 사건, 뭐 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런 말이 있거든. 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이제 어떤 짓을 한다는 거야.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사건, 그 시행의 결과,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네들을 보면 알다시피 전부 다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표본 공간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요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뭐야? 1, 2, 3, 4, 5, 6 얘네들이 표본 공간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뭐 2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그럼 2가 나온 건 누구? 2 하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아니면 2, 4, 6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얘들이 이제 사건이 되는 거고, 전사건이라는 말은 전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공사건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 주사위 던졌는데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어? 아니요. 없지. 이런 거 이제 공사건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얘네를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94페이지에 있는 시행과 사건에서의 단어를 한번 쓱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교재로 같이 좀 볼게. 여기 있거든. 그래서 그냥 가장 빠르게 알려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시행이란 뜻, 그때 표본, 근원, 전사건, 공사건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당연히 2의 배수가 나온 사건은 2, 4, 6 얘네들이 있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을 얘기해. 그러니까 집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서 계속 다루게 되겠지. 그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면 합사건이라고 불러.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집합으로는 합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곱사건이라고 불러. 교집합. 그래서 봐봐. 곱사건. 곱한다. 왜 곱했어? 동시에 일어나서. 연이에 일어나서. 됐지? 합했어. 더했어. 왜 더했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서. 이때 따로 이때 따로. 됐지? 이거를 이제 집합으로까지 연결을 시킨 거. 자, 용어 하나만 알고 가자.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불러.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A와 B 교집합은 동집합이겠지.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 둘은 배반사건이야.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못 나와. 간혹가다 그러면서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 딱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옆면이야. 됐지?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런 걸 이제 배반사건이라고 부르고, 여사건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 어릴 때부터. 반대되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거를 A의 여사건, 여집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 그럼 여기 있는 거 갖고 간단하게 체크 문제를 좀 풀면, 체크 1번 문제 볼게. 자, 같이 봐.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눈이 나온 사건은 A, 소수눈이 나온 걸 B라고 한대. 그럼 사건 A의 집합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홀수눈이니까 1, 3, 5. 사건 B, 소수는 누구 있어? 2, 3, 5. 소수. 그럼 A 합 B 어떻게 하면 돼? A 집합 B 집합 합치면 되죠? 뭔데요? 1, 2, 3, 5. 집합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다음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와 B의 교집합이 되죠. 뭔데? 3, 5. A의 여사건 2, 4, 6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물론 표본 공간이 뭐였으니까
1, 2, 3, 4, 5, 6이었으니까 이게 전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 다음 예제 문제로 갑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능이 나온 사건은 A라고 할 거고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해줘 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사건 A가 누구냐? 집합으로 표현하면 2, 4, 6이지. 그럼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이지. 배반인 사건 어떤 애들이 있을까? 135를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원소가 3만 있어. 이렇게. 그럼 A랑 배반 사건인 거야? 맞아? 어떻게 알아 배반 사건인 걸?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배반 사건 관계라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에 원소가 5만 있을 수도 있지. 배반 사건인 거야. 맞아?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그럼 이런 거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전체 1, 2, 3, 4, 5, 6 표본 공간에서 2, 4, 6 이 세 개를 빼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얘네들은 전부 다 A와 배반 사건일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군데요? 1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으니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개? 8개. 됐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개수 구하는 거야? 개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개수만 세면 돼. 그 다음 확률. 이제 본격적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 이렇게 부름. PA 이렇게 부름.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야. PA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전체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럼 봐봐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경우의 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앞에 일단에서 경우의 수를 신나게 연습을 한 거지. 이것 때문에 경우의 수 구하려고. 그럼 확률도 구할 수 있거든. 하지만 쫄지 말고. 안 어려우니까. 그럼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SN. NS.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원소의 개수분에 해당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럼 뭐로 가? 집합에서의 개수 세는 걸로 가. 물론 우리는 이걸 하나씩 셀 거야. 문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문제. 확률이 1이 나왔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만 일어나는. 항상. 됐지? 항상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동주 네가 공부를 할 확률 1이잖아. 항상 공부하잖아. 그치? 이런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떠한 사건의 확률을 구했는데 0이 나왔어. 그럼 뭐야? 항상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주 네가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를 못 사귈 확률? 아무튼 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1과 0은 전체 모두 다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럼 모든 확률은 전부 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로 쓸 거야. 여기에 100을 곱하면 우리가 익히 봐왔던 백분율이 되는 거고 100을 전체로 봤을 때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확률을 두 가지, 수학적 통계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렇게 두 개의 확률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육 과정에서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수학적 확률을 보시면 돼. 통계적 확률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포츠에서, 야구에서 뭐 타율이 2할 3푼 뭐 이런 거 있지. 타율이 4할 때요. 이거 무슨 뜻이야? 확률이 0.4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 나와서 안타를 친다는 거야. 되게 높은 건데 이게 뭐야? 통계적 확률이야. 얘가 지금까지 쭉 쳤던 거를 검색해보고 분석해보고 계속 세보니까 10번 중에 4번씩은 계속 안타를 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다 필요 없어. 이거 우리가 다 세볼 건 아니거든. 항상 문제에서 줄 거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한 500번 정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100번 정도는 뭐 이런 거지.
내가 500문제가 있어서 50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그 중에 100문제를 내가 풀 수 있더라고. 그럼 내가 문제 하나를 딱 집었을 때 이거 풀 수 있는 확률이 몇이야? 5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고로 여기는 오늘 다 수업을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측에 가시면 체크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이 직거리에서 서로 같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지. 그럼 봐봐라. 주사위를 두 개 던지니까 이것도 또 서로 어떤 다른 주사위죠? 하나는 파란 거, 하나는 빨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봐봐라. 얘가 나올 수 있는 눈은 몇 개 있어? 6개 중에 하나. 얘는? 6개. 그럼 전체는 몇 개야? 36. 전체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같은 눈이 나와야 되지? 네. 같은 눈은 11 나올 때, 22 나올 때 해서 66 나올 때까지지. 몇 개? 6개. 6개. 36분의 6, 6분의 1.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야. 어렵니? 괜찮아요. 그래,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잖아. 마찬가지,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1000개당 5개 꼴로 분량이 나오는데 그럼 다 필요 없어. 분량 나올 확률 몇이야? 1000분의 5. 1000분의 5. 생산된 장난감에 품질 검사를 할 때 불량품이 있을 확률은 1000분의 5라고. 이 얘기인 거야. 이게 통계적 확률. 물론 약분해서 얘기해야 되겠지. 200분의 1 이렇게. 자, 넘어가서 예제 문제 보면,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A,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B라고 하지.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니까 이 A, B 다른 주사위구나. 그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가 나올 거야. 그 중에 두 수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한번 찾아보랬지? 그럼 두 수의 합이 8이 될 경우의 수 2하고 6 나올 때, 3하고 5 나올 때, 또 4하고 4 나올 때, 또 5하고 3 나올 때, 6이랑 2 나올 때. 몇 가지? 5가지. 이게 A겠지. 경우의 수 세면 된다고. 그럼 이제는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이지. 네. 두 수를 곱했는데 짝수가 나왔어. 그 얘기는 둘 다 뭐다? 둘 다 뭐다? 짝수다야? 2의 배수. 2의 배수다? 둘 다? 둘 중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얘기는 모두 홀수가 아니다. 됐어? 네. 모두 홀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말인 거지.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 거야. 곱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반대. 곱해서 홀수 나올 확률을 구할게. 그럼 뭐 하면 돼? 1에서 빼면 되잖아. 그지? 네. 1에서 빼면 된단 말이지. 그럼 홀수 나올 때 언제냐? 앞에 1이 오고 뒤에 1이 올 때, 1이 오고 3이 올 때, 1이 오고 5가 올 때, 이런 경우겠지. 또 앞에 3이 오고 1이 올 때, 3이 오고 3이 올 때, 3이 오고 5가 올 때, 또 앞에 5가 오고 1 올 때, 5하고 3, 5하고 5 올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9가 되겠지. 네. 그럼 전체 1에서 얘를 빼주면 짝수 나올 확률이겠네. 홀수 아니면 짝수니까. 그럼 짝수 나올 확률 몇이야? 36분의 27? 네. 27?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요 36분의 32. 약분해서 18분의 16. 4로 약분할 걸 그랬나? 4로 약분하면 뭐였어 이거? 9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자연스럽게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계산까지 해본 거야. 괜찮지? 쉬워. 3번. 자, 민영, 정순, 주와 진이, 희정 5명이 있는데 5명이 일렬로 앉을 때 민영이와 정순이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 그럼 5명 일렬로 앉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 그 중에 민영이하고 정순이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일단 민영이와 정순이를 묶지.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4팩. 근데 민영이, 정순이 위치 바꿔 2팩. 그치?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라고. 그럼 정리하면 여기 4팩이랑 약분해서 5만 남네. 5분의 2. 이게 1번 답. 자, 2번. 5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민영이와 정순이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일단 5명이 원형으로 앉아요. 전체 경우의 수. 4팩. 5팩을 5로 나눠서 4팩 분해. 이게 전체. 그러면 민영이와 정순이가 이웃하지 않게 앉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이웃한 경우를 빼서.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자라고 볼 수 있겠네. 근데 얘를 이렇게 보자고.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앉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앉혀. 주하, 진희, 희정 3명을 원탁에 배열할게. 경우의 수 3팩을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민영이하고 정순이는 하나, 둘, 셋 요 자리에 찡겨 들어가면 되잖아. 3P 됐어요? 3자리 중에 2자리 순서대로 그냥 꾸겨 앉으면 되겠지. 끝. 3P는요 3 곱하기 2 나누니까 2가 되겠네. 12. 그럼 얘는 4팩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12로 요렇게 짠짠. 경우의 수 몇 가지? 확률 몇이야? 2분의 1. 요거 이해되겠어?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애 먼저 앉혀. 그 다음 빈 공간에 쑤셔 넣으면 되는 거야. 앞에 경우의 수 얘기할 때 순열해서 한번 이야기했을 거야.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푼다고. 일단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지. 4번. 자, 이번엔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있는 자루에서 3개의 공을 꺼낸대. 그럼 전체 몇 개 있어? 12개. 그럼 12개 중에 3개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겠지. 네. 12개 중에 3개를 꺼내. 전체 경우의 수 분해. 자, 모두 배구공일 확률이니까 모두 배구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배구공 3개 중에 이 3개를 꺼내는 경우 3C3 한 가지지. 됐어? 끝. 12C3 몇입니까? 220분의 1이 되겠네. 암산 되니까. 그지? 아무도 몰라. 네. 두 번째. 꺼낸 공 중에 농구공 2개가 포함될 확률이지. 네. 그럼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12C3이야. 근데 이 중에 내가 3개 뽑는데 농구공 2개를 이미 뽑아 놓은 거야. 네. 그럼 농구공 2개를 뽑아 놨으면 남은 공은 몇 개? 10개. 전체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아있나요? 됐지? 네. 그 중에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1개. 하나만 더 뽑으면 되지. 그럼 뭐야? 10실. 10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탱이가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농구공이 2개 있어야 되니까 더 이상 농구공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농구공 2개 내가 뽑아놨잖아. 그럼 더 이상 농구공 뽑으면 안 돼. 그럼 농구공이 3개가 되고 4개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남은 건 누구? 배구랑 축구공 8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지. 80.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렵냐? 안 어렵거든. 그럼 뭐가 문제야? 대충 봐서 문제야. 인정? 예. 자, 12C3이 220이었죠? 얘를 8로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냐? 아이씨, 미안. 농구공 4개 중에 2개 뽑았어야지. 미안. 4C 뽑았어야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220분의 4C는 4, 32, 6 곱하기 8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이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해 주시면 55분의 12 이렇게 됐지? 그래서 4개인 농구공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뽑고 남은 8개 중에 하나를 더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럼 농구공 2개 뽑을 확률이에요. 이렇게.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표는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지난 시즌 동안 안타를 친 기록이래. 타석에 들어서서 2루타를 칠 확률. 그럼 전체 몇 번 들어왔어, 얘가? 몇 번 들어왔어? 이 타수가 들어온 횟수야. 타격석에 들어온 횟수를 타수라고 불러요. 200번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번? 몇 번 2루타 쳤어? 10번 쳤지. 네. 그럼 얘가 2루타 칠 확률이 몇인 거야? 200분의 10. 약분하면 20분의 1. 어렵니? 그래서 야구를 우리는 이렇게 통계 스포츠라는 표현을 많이 써. 실제로 나 같은 경우도 이런 수학적인 어떤 해석과 그 분석을 위해서 실제로 야구를 했었고, 결코 야구가 재밌어서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홈런 막 아직도 그때 손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6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자. 합쳐서 6개야.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겁나 많이 한 죽을 때까지, 똥칠할 때까지 막 했더니 3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이 말을 바꾸면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몇이야? 3분의 2. 얘가 3분의 2라고. 3번 중에 2번 꼴로 라는 표현. 그럼 다시 전체 공이 6개 있어.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흰 공을 X개 있다라고 보면 흰 공 뽑을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2개의 공을 뽑는데, 흰 공 모두 뽑아야 전체 흰 공 X개 중에 2개 뽑을 경우의 수가 되겠지. 네.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했어. 충분히 많이 시행해 봤어.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더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어? 라는 거죠. 이게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혹시나 잘 이해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3점슛 라인에서 공을 딱 던졌는데 들어갔다? 한 번 했는데 딱 들어갔어. 그리고 난 항상 얘기해. 나는 3점슛 100%야. 맞아? 네. 나는 3점슛 100%야. 난 쏘면 들어가. 조심해. 난 쏘면 들어가니까. 이런다고. 이게 맞는 얘기야? 한 번 갖고는 좀 불가능하지. 한 번으로는 속단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해? 항상 모든 문제에는 여러 번 반복한다는 표현이 나와.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 중에 2번 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나 봐. 충분히 많이 했나 봐.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서 문제. 6C2는 몇임? 15죠? XC2는 2로 나누지? X 빼기 1을. 됐어요? X부터 2개 쓰잖아. 네. 2를 나누잖아. 2팩을 나누니까. 네. 됐지? 이렇게 쓰면 30분의 X 빼기 1이요. 양변에 3을 곱해요. 10 곱해. 그럼 X 빼기 1은 몇이 되는 거야? 20 땡겨이. X는 몇이야? 5. 5, 4, 20. 됐지? 그래서 흰 공이 5개 들어있어. 검은 공은 몇 개 있는 거야, 그럼? 1개. 1개 있는 거네.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 잘 들으시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친구들은 조금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천천히 일시정지하면서 들으시고 우리 다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 네. 자,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는데, 이때 삼각형 PAB에서 잘 보세요. PAB 누군지. 네. PA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짧은 삼각형이 될 확률. PA가 누구예요? 여기요. AB는 여기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얘보다 짧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봐봐. 요 길이가 1이지. 네. 그럼 1인 놈들을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오호, 4분원. 됐어? 네. 그럼 문제는 P가 요런 데 있으면 요 길이랑 1이랑 비교해 볼게. 당연히 얘가 더 짧지. 네.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로 짧지. 그럼 P라는 점은 어디 있으면 돼? 여기에만 있으면 돼. 네. 요 부채꼴 안에 있으면 돼.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요 네모한 전체지. 네. 이 전체 중에 요만큼이잖아.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넓이로 말해주시면 되죠. 네. 전체 넓이 1인데 그 중에 얼만큼? 1에서 4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확률은 4분의 파이예요. 반지밀인 원에서 4분원의 넓이는 4분의 1 해주면 되겠죠? 네. 파이 r 제곱 전체 넓이 파이에서 4분의 1, 4분의 파이. 네. r이 1이니까 그냥 파이만 나온 거네요. 네, 원의 넓이 구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줄여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했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확률에서의 덧셈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볼까? 뭔 얘기냐면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A 합 B 어떻게 계산했죠?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 집합 B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 두 개의 교집합을 뺐지? 뺐어요. 그렇지. A, B 교집합의 원소를 뺐습니다. 그러면 문제. 확률을 구해볼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첫 번째, 얘는 전체 모든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와 B 합집합 원소의 개수.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와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네를 갖고 응용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 전체 S를 나눠주시면 돼. 그럼 똑같잖아. 네. 그럼 결론 이건 뭐야?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됐어? 그럼 결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문제. 만약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뚜루루 배반 사건이 뭐였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영상을 들으시는 친구들 계속 얘기해야 돼. 배반 사건이 뭐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동전의 앞면이 나온 사건과 뒷면이 나온 사건이야. 그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없으니 얘가 몇이겠어? 0이겠지. 그럼 배반 사건인 경우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되겠지.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뺄 게 없거든. 끝. 됐음? 여기에 하나 더. 아, 됐어요. 이 정도. 아, 싫어. 안 할래. 넘어가. 문제 풀래. 응? 싫어. 무서워. 무서워. 자, 체크 문제. 1에서 2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잖아. 네. 그럼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야? 전체 20개 중에 3, 6, 9, 12, 15, 18 6개죠? 됐지? 이거랑 4의 배수 전체 20개 중에 몇 개야? 4, 2, 8, 4, 8, 12, 16, 20 5개지. 이게 답이야? 아니요. 아니야. 교집합.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네. 누구? 12, 12의 배수가 여기에도 썼고 여기도 썼고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럼 12배수 나올 확률이 몇인데? 20분의 1. 이게 답이라고요. 20분에 계산하면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그럼 5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야? 20분의 4. 7의 배수 20분의 3. 2. 7, 3, 21이야. 됐지? 그럼 빼줘야 되겠지. 5와 7의 공배수. 없지 않아요? 누군데? 35의 배수지.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부터 20까지 숫자가 있을 때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때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둘만 더하면 답이네. 뺄 게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20분의 6, 10분의 3. 괜찮지? 오, 좋았어. 좋은 페이스 유지하고 있어요.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다음 2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했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했었지. 같은 눈이 아니면 다른 눈이지. 네. 그럼 전체 경우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니까 36분의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몇이었어? 6이었잖아. 그럼 전체 1에서 빼면 서로 다른 눈이지 뭐. 네. 주워 먹기 6분의 5. 얘가 뭐야? 여사건을 이용한 문제풀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문제. 괜찮지? 안 빠르지 솔직히. 지금까지. 그냥 쑥, 그지? 자,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도 그냥 별거 없네 씨, 하게 됩니다. 자,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들어있는 상자에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고, 2개가 모두 같은 색 공일 확률이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9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게 전체야. 네. 그지?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는 2개가 모두 같은 색이야? 그럼 흰 공이 같을 수도 있고 흰 공 2개 뽑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일 수도 있지. 네. 그럼 흰 공 2개 뽑을 확률 9C 2분의 4C, 4C. 검은 공 2개는 9C 2분의 5C, 5C. 자, 계산하면요 9분의 1. 바로바로 암산 되잖아요. 계산하면요 18분의 5. 그치? 암산 안 되냐? 안 돼? 안 돼? 아, 틀렸냐? 틀렸어? 왜? 9분의 1 아니야? 36. 6분의 2, 6분의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막 촐랑대다가 밑에 건 맞았어요. 밑에 거 촐랑대다가 이제 이렇게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4 곱하기 3을 9 곱하기 8로 나누면 되겠죠. 어차피 2팩 2팩 나눈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6분의 1 맞는데? 9분의 1이라고 하죠. 내가 아까 9분의 1이라고 했어? 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 다음 5 곱하기 4를 9 곱하기 8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1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흰 공 2개 나올 확률하고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맞잖아. 네. 흰 공 2개면서 동시에 검은 공 2개가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이거 뭔 개소리야. 됐지? 결론 둘이 더한가? 아이고, 통분해야 되네. 계산하면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촐랑대지 말고 차근차근 계산. 아우, 중요한 거 배웠어 오늘. 자, 8번입니다. 여사건이에요. 흰 양말 4개, 빨간 양말 3개 들어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개의 양말을 꺼낼 때, 임의로 3개니까는 안 보고 3개를 딱 집었을 때 적어도 하나가, 아하, 여사건을 알려주는 가장 확신할 시그널이죠. 시그널.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가 빨간색인 거는 빨간색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3개 다 빨간색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럼 빨간색이 하나일 때 확률, 2개일 때 확률, 3개일 때 확률을 구할까? 그러지 마.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흰 양말. 모두 흰 양말인 경우, 모두 흰 양말, 이거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거에 반대되는 사건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자 해서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은 1이고
그 중에 모두 흰 양말 나올 확률이지. 전체 양말 몇 개? 7개. 그 중에 3개 뽑지. 경우의 수 7, 3. 그 중에 흰 양말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 됐지? 네. 얘는 1 마이너스 4, 3, 2, 7, 6, 5. 3팩, 3팩은 약분돼서 없어졌으니까 차근차근 가자고. 이거 괜히 틀리면 귀찮잖아.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35분의 4. 답은요, 35분의 1. 3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확률 여기까지 간 게 어렵진 않음. 자, 뒤로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없었잖아, 충분히 지금. 아, 뭐 경우의 수 그냥 세면 되는데 경우의 수 어렵지도 않구만. 아이씨.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확률. 전체 말고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될 확률.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공부할 확률. 비가 올 때 PC방 갈 확률. 이런 거. 내가 지금 오버워치를 한 조를 했을 때 이길 확률과 로드를 했을 때 이길 확률. 이런 거야. 롤에서 탑이 밀렸을 때 우리가 이길 확률. 정글이 발렸을 때 이길 확률. 이렇게. 전체 모든 이길 확률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해당되는 조건이 전제로 깔렸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하자는 거야.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불러. 조건부 확률. 이름이 조건부 확률이야.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확률. 얘를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때. 뭐뭐 했을 때. 게임으로 말하면 탑이 밀렸을 때 이길 확률. 한 조를 했을 때 이길 확률. 밤새 드라마를 봤을 때 공부할 확률. 이런 거. 네. 전체에서 공부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봤을 때 공부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거 했을 때만. 그럼 전체가 뭐로 바뀌어? 요 A로 바뀌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그때만 보자. 이거를 전체로 보고 그 중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자,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 집합으로 표현을 했어. A가 일어났을 때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A. 집합 A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이 파란색을 전체로 했을 때 그때 B가 일어난다? 그럼 누가? B는 여기밖에 없지. 네. 요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B 기분 A. 뭐 B 바 A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무슨 뜻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고, 얘를 전체로 봤을 때 요만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전체는 뭐가 돼? A가 돼. 얘는 A와 B의 교집합이지.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라고 쓰시면 된다고. 얘는 참고로 집합 A의 원소분의 A와 B 교집합 원소예요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지. 네. 왜? 분모와 분자의 전체 집합의 원소를 나눠주면 확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관된 확률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게 교재에 있는 표현이네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됐지? 그건 어떻게 봐? A를 전체 확률로 보고 동시에 일어나는 걸 분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해당되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어. 왜냐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이해됨? 네. 그럼 문제.
여기까지. 체크 문제. 체크 문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체크 문제. 가자 좀. 가. 왔어. 자, 잘 읽고 답하세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49,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3입니다. 뭐 물어봤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A 일어난 게 전체 0.4분의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0.3. 4분의 3. 그래요? A가 일어날 확률 네. 분의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아, 됐어? 네. 그러니까 다시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가 일어나는 걸 전체로 봐. 그때 B가 일어나지. 그럼 무슨 말이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잖아. 네. A도 일어났을 때니까. 동시. 그래서 A와 B 교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움?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홀수는 나온 사건이 A,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요거 무슨 말이야? 해석 좀 해보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홀수눈이 나왔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 그 얘기는 다시 한글로 쓰면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이면서 동시에 소수가 나올 확률인 거지. 네. 그럼 소수가 나올 확률, 소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상관없단 말이야. 맞아? 네. 그럼 소수 몇 개 있어? 1, 3, 5 세 개 있죠. 그 중에 1, 3, 5 중에서 소수는 몇 개 있어? 3. 3, 5 두 개 있지. 됐잖아. 홀수 2면 소수인 건 두 개. 3분의 2.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편하게 말하셔도 된다고. 어려움? 어려움? 네. 어려움? 괜찮아요. 네. 그 다음 3번.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럼 여기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양변에 PA를 곱해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2분의 1을 때리면 되는데 A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그럼 몇이야 이거? 6분의 1인 거죠? 답이네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에서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거든. 뭐 이것까지 뭐 막 외우고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조건부 해석만 하면 답이 보여.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다. 개 쉽다. 그럼 다음 예제 문제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나? 몇 시죠? 잠깐 쉬었다 할까 우리?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9번 예제 보시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인데, 자 봐봐. A가 일어날 확률이 0.2, B가 일어날 확률이 0.4. 요거 무슨 뜻이야? 요거 무슨 뜻이야? 그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네. 이 말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냐면 드무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 네네네.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A 합 B의 C. 여집합. 이거의 확률이라고. 이렇게. 합집합의 여집합.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5야. 와, 이거 말만 잘 해석하면 이것도 나오겠네. A 또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5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0.5겠지. 이걸 준 거야. 이게 0.5다. 이렇게 준 거야. 그때 문제에서 구하래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0.5 나왔지? 그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몇일까?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5니까 이 0.5는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빼면 되죠? 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잖아. 그럼 몇이야? 0.1. 네. 0.1이네요. 얘는 0.1. 됐지? 그럼 마지막 조건부 확률 해석해보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0.2분의 0.1 몇이에요? 2분의 1. 됐음? 끝. 이렇게 얘기하자. 어려워? 네. 2번 보겠습니다. 한 명 늘어났죠? 네. 공상을 보는 친구들 하나씩 세포 분열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나 집에 갈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삐져서 간다, 진짜. 울면서 집에 간다. 엄마한테 다 이른다 가서. 몰라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술 취했고 하고,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0.3.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0.2. A와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6입니다. B가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럼 2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 이 부분부터 조건부부터 해석해 볼게.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몇이라고? 0.2라고. 됐지? 그 다음 A와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몇이라고? 0.6이라고. 하나 더 A가 일어날 확률까지 있었구나. 0.4. 됐죠? 자, 우리가 하는 건 요 세 가지야. 이거 갖고서 구할 수 있어야 돼. 누구를? B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넘어가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2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곱하면 되지. 맞죠? 그럼 여기서 문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0.6은 A가 일어날 확률 0.4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고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아? 한나야 네. 보고 있니? 네. 맞아요? 이거잖아.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씨 몰라 X음. 아이씨 X음. 그럼 뭐가 돼? 0.6은 0.4 더하기 X 빼기 0.2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되지 뭐. 계산하면 몇이야? 0.8X 넘어가면 0.2 나누면 X는 4분의 1. 이거 누군데? PB. B가 일어날 확률. 됐어요?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럼 나왔네. 4분의 1이래. 여기 4분의 1 곱하면 되지. 0.2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5분의 1이죠? 5분의 1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몇이야? 20분의 1. 나왔네. 됐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해? 0.2.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봐.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를 전체로 보고 됐어? 네.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는 거지. 예. 됐어요? 순 B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순 B 여기 확률은 몇인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 빼주면 되지? 네.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이 몇이었어? 4분의 1이었지? 그럼 4분의 1에서 20분의 1을 빼주면 몇인데? 20분의 4. 몇이야? 5분의 1.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요? 0.6이죠? 10분의 6, 5분의 3이지? 5분의 3분의 5분의 1. 몇이에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겠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저 파란색이 전체일 때 B와 관련된 애들 확률. 넘어갈게요. 10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0번 문제들 같은 경우가 교과서에 있는데 막 병아리 감별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교과서에선. 차근차근 보시면 돼. 자, 문제를 읽어본다. 이게 조건문제 먼저 찾아야 돼. 문제 읽으면서. A, B 학생 60명에 대해서 남녀수를 나타냈는데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일 학생의 확률.
다시 말하면 여학생을 뽑았는데 걔가 A인 거야. 여학생을 뽑았을 때 걔가 A인 거야. 전체 중에 A를 뽑는 게 아니고 여학생을 뽑았을 때, 그럼 여학생 전체 몇 명 있어? 29. 그 중에 A일 확률 몇이야? 29분의 14. 답이에요. 아, 약분 안 되지? 네. 안 답이 돼요. 끝. 됐죠? 전체 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네. 넘어가서 11번.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잘 보여? 둘 다? 굉장히 고가의 타블렛입니다. 네, 좀 더 밝게 해드릴게요. 더 잘 보이라고. 네. 어우, 눈부시지, 눈부시지.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10장의 영화 시사회 응모권 중 4장의 당첨권이 있고요. 갑과 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겁니다.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또 한 장 뽑고. 됐지? 이때 문제. 갑, 을이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 당첨을 뽑을 확률은 뭘까? 자, 잘 생각해, 잘 생각해. 갑이랑 을이 모두 당첨을 뽑을 확률이야. 전체 몇 개 있어? 10개 있지? 네. 그지? 당첨권이 몇 개야? 4개지? 네. 자, 갑이 먼저 당첨권을 뽑을 확률 몇이야? 10분의 4. 10개 중에 4개니까. 뽑았어! 그럼 이제 을이 뽑아야 되지. 을은 몇 개 남아있어? 9개 남아있지. 그 중에 당첨은 몇 개? 3개. 3분의 그러면 9분의 3. 됐죠? 1. 야. 갑이 뽑고 이어서 을이 뽑았는데, 와, 우리 모두 당첨이야! 곱하잖아. 경우의 수 몇이야? 확률 몇이야? 약분하면 3분의 1, 약분하면 5분의 2. 결론은 15분의 2. 이게 갑을 모두 당첨을 뽑을 확률이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문제.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갑은? 여기서 생각해야 돼. 을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을은? 갑은?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이거를? 분류해줘야지. 네. 그럼 첫 번째. 갑이 당첨이 되고 을도 당첨이 되는 경우 갑 먼저 뽑으니까 그게 뭐야? 1번 답이잖아. 예. 15분의 2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엔 갑이 당첨이 안 되고 을이 당첨되는 경우를 보면 되겠지. 갑이 꽝이 될 확률 10분의 6. 꽝인 6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그럼 을은 9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당첨권 4개 있으니까. 네. 됐어? 그럼 약분해주면 3, 2, 6, 3, 3 2, 2, 5 됐지? 네. 15분의 4.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둘이 뭐 해야 돼 이제? 더해요. 더합니까? 왜 더해요? 왜 곱해요? 왜 더해요? 왜 곱해요? 동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각이잖아. 네. 더하는 거지. 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너 뭐하니? 간지러워요. 네. 잠깐 빼고 긁으세요. 안 보고 있을게요. 됐어? 12번 갑니다. 춥다. 소독기 빌려드릴까요? 됐어요. 네. 동정하지 마세요. 왜? 진담이에요. 야, 네가 이거 리모컨 좀 줘. 싫어요. 그래?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엄마 지금 왜요? 저 줄인다 했잖아요. 지금 영상 녹화 중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안녕하세요. 왜 그러냐? 오늘 왜 이래? 오늘 무대 쓰고 왔더니 정신 나갔네? 제가 주목을 엄청 받았어요. 벌벌 떨었어요. 자, 주머니 A에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시작할게요. 주머니 A에는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 4개 있고 B에는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있고 주머니 중 하나를 택해서 2개의 구슬을 꺼낼 겁니다. 여기서 문제야. 주머니가 2개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 봐봐. 첫 번째 문제.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1개 나올 확률이지. 그럼 내가 2개의 주머니 A, B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내가 주머니 A를 선택했어요. 응? 이때 흰 구슬이 하나, 검은 구슬 1개 나올 확률 몇일까? A에는 구슬이 몇 개 있어 전체?
7개. 7개 있지. 그럼 7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는데 그게 흰 거 3개 중에 하나랑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전체 구슬이 7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뽑아. 근데 뽑은 놈이 흰 거 3개 중에 하나랑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뽑는 경우를 보는 거잖아. 됐어요? 조합을 쓰는 이유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7C2는 몇이야? 21이죠. 4 곱하기 3, 12. 됐어? 뭐 약분하면 7분의 4. A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확률이야. 그럼 문제. B에서도 뽑을 수 있지. 만약에 내가 주머니 B를 선택했어. B 주머니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온다고. 그럼 B 주머니에 공 몇 개 있어? 6개. 6개 있지.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흰 구슬 4개 중에 하나랑 검은 구슬 2개 중에 하나 뽑는다고. 확률 몇입니까? 15분의 8.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야. 이걸 그냥 더하면 답일까? 아니야. 자,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게 있어. 그래서 이것까지 봐야 돼. 주의하라고. 잘 봐. 맨 처음에 주머니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지. 그럼 주머니를 선택해야 돼. A 선택할 확률 몇이냐? 2분의 1. B 선택할 확률 몇이야? 그럼 내가 주머니 A를 선택했어요 라는 말은 전체 2분의 1의 확률로 A를 선택한 것까지도 포함이라고. 그럼 B를 선택했어요 라는 말은 마찬가지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어. 2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또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럼 선택하고 뽑은 거지. 연이어서 일어나지. 여기는 곱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는 거라고. 약. 그럼 몇이야? 7분의 2하고 15분의 4가 되겠지. 이 둘이 뭐 해줄까? 더해. 더해요, 곱해요? 더해. A에서 뽑을 때랑 B에서 뽑을 때랑 각각 아니야? 그럼 뭐해? 더해. 토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통분하시면 105분의 58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 나온 구슬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일 때. 다시. 나온 구슬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일 때. 꺼낸 구슬 2개가 모두 주머니 B에서 나왔을 확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조건부죠. 언제를 보자? 나온 구슬이 흰 구슬일 때만 보자 이거야. 아, 미안. 나온 구슬이 흰 구슬 1개랑 검은 구슬 1개일 때만 보자 이거야. 됐어? 이걸 전체로 보고 그게 B에서 나왔을 확률. 그러면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 나오는 경우가 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 이거를 더하면 이게 전체죠. 다시 말하면 1번의 답이지. 네. 이거를 전체로 보고 B 주머니에서 그렇게 나올 확률, 얘를 해당되는 사건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105분의 58. 얘를 전체로 보고 B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았을 확률 15분의 4. 얘를 해당되는 경우로 보자고. 됐어요?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됐을 때 B에서 꺼냈어. 이거를 전체 B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낸 거, 이게 해당되는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자, 얘를 계산해 주시면 29분의 14. 빨리빨리 암산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재밌죠? 자, 그럼 더 재밌는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조건부를 봤습니다. 조건부 확률 표현부터 다시. 자, B, 바, A. 무슨 뜻이라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A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로 보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해당되는 사건의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라고 말을 한 건데, 이때 재밌는 게 있어.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자, 쓸게요.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 경우가 있어. 다시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 경우. 이거를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 A하고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나가 일찍 왔을 때 수업을 하고 있을 확률, 한나가 일찍 오지 않았을 때 수업을 하고 있을 확률. 없잖아요. 똑같이 하잖아. 그럼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야. 왜? 한나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수업은 계속 할 거니까. 왜? 영상 보면 되잖아. 됐어? 수업할 확률은 똑같다고. 그럼 마찬가지. 한나가 일찍 왔을 때 수업을 할 확률, 한나가 늦게 왔을 때, 일찍 오지 않았을 때 수업을 할 확률은 그냥 뭐야? 수업을 하는 확률이야. 맞아?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두 사건을 우린 뭐라고 한다? 독립사건. 됐어? A와 B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고, 그때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됐어요?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보면 자, 요거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얘가 누구랑 같은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은 거야 그냥. 맞아요? 그럼 양변에 PA,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네. 됐음? 언제? A와 B가 독립일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일 때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둘이 그냥 곱해주시면 돼. 그럼 독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지. 뭘까? 종속. 그 얘기는 뭐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두 사건. 이건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사건 A, B가 독립일 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일정하다.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인 거다.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조건부로 바꿔서 수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이거를 독립사건에서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체크 문제. 춥다. 아, 에어컨 틀어놓고. 너 몇 도야? 18? 아씨. 왜 그래? 장난 좀 쳤어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어요. 죄송합니다. 죽여버릴 거야. 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체크 문제. 자, A하고 B가 서로 뭐래? 독립이지. 네. 아하. A가 일어날 확률이 누구? B가 일어날 확률이 누구입니다.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몇입니까? 곱하면 된다고. 몇인데? 0.28. 7428. 됐지? 두 번째. 무슨 뜻이야?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네. 독립이니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얘는 뭐야, 그냥? 0. A가 일어날 확률이야. 0.4.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영향 안 준다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뭐야, 그냥?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3이야. 되겠습니까? 에? 왜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 아.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꼭 헷갈릴 게 없는데 독립과 배반에 대해서. 자, 썰로 한번 얘기할 테니 잘 들으시고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독립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 됐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두 사건의 곱과 같습니다.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끝. 배반 사건. 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예를 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경우. 동시에 안 일어나잖아. 그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몇인 거야? 당연히 0인 거야. 아, 됐어요? 네. 됐죠? 쌤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건 무슨 사건이에요? 중소인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배반이라요 이거. 배반은 그거 아니에요? 뭐 일어나고 합하고 그걸 합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 앞면이 나오면서 동시에 뒷면도 나올 수 있어? 아니요? 그럼 앞면 나오는 사건과 뒷면 나오는 사건은 배반 사건 관계에 있다고 얘기한다. 네, 그니까. 어.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 진짜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미친 것 같아, 그럼 살짝. 아니, 그니까 동시 자, 독립과 종속의 판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어떻게 판별할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뭐가 나와?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와. 맞아?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독립인 거야. 이게 아니면 독립이 아니니까 뭐겠어? 종속이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봐봐. 짝수눈이 나온 사건은 A라고 합니다.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할게. 그럼 이때 PA, A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야? 2, 4, 6. 2분의 1. 2분의 1. 전체 6개니까. 그 다음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 B, B가 일어날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 2, 3. 2분의 1. 됐지? 이거지. 그럼 문제. 짝수 눈이면서 3 이하. 요거 보는 거죠? 네. 짝수의 눈이면서, 짝수 눈이면서 3 이하인 애는 몇 개 있어? 주사위 눈 중에 짝수 중에 3 이하인 애 몇 개 있어? 한 개. 한 개 있잖아. 그럼 A이면서 동시에 B, 사건 A이면서 동시에 B인 애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한 개이기 때문에 6분의 1. 됐어요? 자, 둘이 곱하면 6분의 1 나오니? 아니요. 그럼 이거 독립이야? 아니야, 종속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됐어? 다시 B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죠? 자, 이번엔 C를 좀 볼게. 6이 나오는 사건이죠? 6이 나올 확률 몇인데? 6분의 1. 6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6. 아, 3 또는 6이네? 그럼 몇이야? 3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 생각하는 거야. B이면서 동시에 C일 확률. 그럼 B, 3 이하의 눈이 나오면서 3 또는 6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3밖에 없잖아. 그럼 B이면서 동시에 C가 나올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이라고. 야, 둘이 곱하면 얘 나오니? 독립이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3번 해볼 수 있겠죠? 3번은요? 독립이네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14번. 시간이 없네요, 벌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독립사건에서의 확률입니다. 자, 응? 잠깐만. 독립사건에서의 확률이 아닌데? 시야 아직 아니구나. 자, 어느 대학 수시 모집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네요. 가불병이 수학 영역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이래요. 3명 중에 2명만 합격을 할 확률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되게 쉬워. 뭔데? 3명 이제 가불병 있지? 네.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멍 때릴 게 없는 게, 야, 갑이, 을이, 병이가 있어. 야, 둘이 붙고 얘가 떨어질 확률. 얘하고 얘가 붙고 을이 떨어질 확률. 갑이 떨어지고 을, 병이가 붙는 확률.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안 그래? 그럼 갑, 을이 붙어요. 4분의 3, 3분의 2. 병이 떨어져? 2분의 1. 됐지? 이거랑 갑이 붙어 4분의 3,
을이 떨어져 3분의 1, 병은부터 2분의 1 이거랑 갑이 떨어져 4분의 1, 을이 붙고 병도 붙어 이거랑 몇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 있는 거잖아. 이거 뭐 해줘? 더해요. 더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네. 됐어? 이게 무서워. 왜 때려요, 근데? 그냥 때려봤어요. 네. 4분. 그럼 여기는 그냥 바로 계산하게 8, 3, 24. 됐죠? 분의 6. 24 분의 3. 24 분의 2. 통분을 안 하고 그 약분을 안 한 이유는 이 큰 뜻이 있어서 그렇죠. 더해요. 24분의 6, 7, 8, 9, 10, 11와 2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끝. 어렵게 얘기할 필요 있냐고. 이게 단데. 됐습니까? 그럼 이제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랑 비슷한 용어가 있어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떠한 시행을 반복합니다. 시행이라는 게 뭐야? 뭘 하는 짓거리. 주사위를 던지는 짓거리.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행 중에 어떤 시행이 있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어떤 짓거리를 하는데 이 짓이 독립적인 거야.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1 나왔어. 두 번째 던졌어. 또 1 나왔어. 세 번째를 던졌어. 또 1 나왔어. 네 번째 던졌다? 1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왜? 앞에 계속 1 나왔다고 그 다음에도 1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냥 1 나올 확률은 계속 6분의 1인 거야. 앞에 누가 나오든 내가 이번에 던지면 나오는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러한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동전을 던지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그럼 이때 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3번 던져서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이 시행 자체를 보면 주사위 처음 던진 거와 두 번째 던진 거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럼 이런 행위를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그럼 이때 3배수가 2번 나올 확률. 3의 배수는 누구 있어? 3이랑 6이 있죠. 그럼 자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질 거야. 3의 배수가 2번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의 배수 나오고 3의 배수 나오고 안 나와. 이런 경우 있겠지. 아니면 3배수 나오고 안 나오고 3배수 나와. 이런 경우 있겠지. 아니면 안 나오고 3배수 나오고 3배수 나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몇이냐? 처음에 3의 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 6개 중에 2개니까. 두 번째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야? 3분의 1 똑같지? 3의 배수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라고. 맞아? 자,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 제곱 3분의 2 한 개.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계산에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이때 이 3개를 어떻게 셀 거냐?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비슷한 모양을 봤잖아. 이 3개 어떻게 셀 거야? 전체 내가 3번 이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2개가 3의 배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남은 하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C 2가지. 됐어? 그럼 얘가 몇 개 나온 거야? 3C 2개 나온 거야. 3분의 1이 2개 있고 3분의 2가 1개 있고 요렇게. 와, 이항 정리 일반항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네. 그지? 여기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이 2는 뭐가 되는 거야? 이 2는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말하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됐어? 얘네 둘을 더하면 전체 시행에서 3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오는 건 뭔데?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문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돼. 한 번 시행에 사건 A가 나올 확률을 P라고 하고
n번 독립시행했을 때 A가 R회 일어날 확률, A가 R회 나올 확률은, 어우 길죠? 아까 주세로 말할 땐 별거 아니었는데 주세로 바꾸면 되는 거야? 똑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NCR 한 번 나올 확률 P죠? P가 R게 나왔어. 그러면 1 빼기 P는 M 빼기 R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1 빼기 P를 편의상 Q라고도 바꿔요. Q라고도 바꿉니다. PQ의 개념으로 1 빼기 P를 Q라고도 바꿔서 얘기한다 라는 거야. 끝. 이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체크 문제. 진정됐어? 네? 진정됐어? 뭐 진정이야? 진정. Calm down. 자, 체크 문제 볼게.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 10번 던진다 이거야.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으면 좋겠지. 그럼 문제.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몇이냐?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몇 개야? 3개. 그럼 뒷면은 7개지.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럼 몇 개? 7개 있다고. 됐어? 경우의 수 몇 가지? 10, 3. 10번 중에 3개가 앞면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뒷면이겠지?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3개 있고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7개 있다고. 됐어요? 물론 2분의 2분의 1 같으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만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지. 자, 2번.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이 3번 나올 확률이지. 3의 배수 누구 있어? 3이랑 6 2개지. 그럼 한 번 던져서 3배수 나올 확률 몇이야? 3분의 1이야. 그럼 5번 중에 3번 3의 배수 나온 거야. 3분의 1이 3개 있는 거지. 그럼 3분의 2가 몇 개? 2개 있겠네. 됐어요? 체크 문제 15. 필수 문제 갑니다. 네. 너무 많이 나가요. 로딩 중. 네, 15번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을 쏘아서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 선수가 4발을 쏜다 이거야.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은, 자 봐봐, 한 발 쏴서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데 4발 쐈죠. 처음에 맞췄다 치자. 두 번째는 처음 맞췄든 안 맞췄든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그럼 얘가 이 짓을 4번 하는데 이 4번이 바로 다 독립시행이라는 거야. 이 시행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처음에 맞췄던 안 맞췄던 확률은 4분의 3 일정하니까. 그럼 3발 이상 명중시킨다는 얘기는 3발을 맞출 수도 있고 4발을 맞출 수도 있겠지. 그럼 3발 맞출 확률은 전체 4번 중에 3발 맞춥니다. 맞출 확률이 4분의 3. 이게 3개. 그럼 못 맞출 확률 4분의 1이 1개 있다는 거겠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4발 맞출 확률은 전체 4개 중에 4개 다 맞췄어요. 4분의 3이 몇 개? 4개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됐어? 4, 4, 1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둘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답이겠다. 계산은 셀프. 두 번째. 적어도 한 발 이상 명중시킨다라는 말은 어머 또 누가 나왔냐? 적어도. 그럼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풀게. 한 발 이상 맞춘다? 한 발 맞출 때, 2발 맞출 때, 3발 맞출 때, 4발 맞출 때 다 세? 아니지.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못 맞출 때를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못 맞출 때, 0발 맞출 때. 그럼 0발 맞춘다는 얘기는 뭐야? 전체 4번 중에 한 번도 못 맞춰. 그럼 못 맞출 확률이 몇인데? 4분의 1. 이게 4개 있다는 거잖아.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크게 썼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계산은 셀프. SELF. 16번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오케이, 플러스 2 시킨대요. 소수가 나오면, 소수 나오면 플러스 2,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외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소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 시킨대요. 몇 번 던진다? 5번 던진다. 이때 얘가 4에 있을 확률이죠. 자, 생각해봐. 그럼 소수 눈이 X개 나왔다고 하자. 그럼 소수 아닌 놈은 몇 개 나온 거야? 5 빼기 X개 나온 거지. 그러면 소수 눈이 X개 나오면은 2만큼 오른쪽 가니까 2X만큼 갔을 거고. 소수가 아닌 건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X만큼 움직였겠지.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고 어디에? 4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3X는 9, X는 3. 소수는 몇 개 나오면 돼? 3개 나오면 되지? 됐어요? 그럼 소수는 3개가 나오는데 이 5번을 던져서 소수는 이 3개 나오는데 이 3개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어쨌든 움직이다가 4에 있는 거니까. 그럼 4에 있을 확률은 주사위를 던진다. 독립시행이죠. 전체 5개 중에 3개만 소수 나오면 돼. 소수 나올 확률은 소수눈이 누구야? 2, 4, 2, 3, 5, 2, 3, 5. 3개네요. 2분의 1. 이게 3개. 그럼 소수는 안 나올 확률 2분의 1. 이게 2개 있으면 되겠죠. 그럼 5C3을 2분의 1에 몇 제곱? 5제곱 곱해주면 되겠네. 자, 5C3 몇입니까? 10이죠? 10 곱하기 2의 5제곱 32분의 1. 약분하면 16분의 5. 이게 4에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확률 수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뭐 1시간 반 동안 대충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머, 무슨 말이에요? 다 했어요. 물론 좀 더 부연 설명과 생각해야 될 것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달목골 문제를 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